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정오입니다. 어제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을 통해서 탈북 어민 두 사람을 강제 송환시키는 과정에 촬영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야만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김정은이 저 조폭 마피아 같은 저런 범죄 조직의 수괴고, 거기서 있던 구성원이 탈출을 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사수를 했는데, 경찰이, 이 경우에는 문재인에 해당되겠죠. 경찰이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범죄 단체에 넘겨줘가지고 맞아 죽도록 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일이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 민주투사라는 문재인의 지시가 없었으면은 그런 강제 북송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강제 북송의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자해를 해가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고 그럽니다. 버티는 사람을 여러 사람이 에워싸고 끌고 밀고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보내는 그 장면은 도살장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소를 끌어당겨서 들이미는 장면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했습니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야만국가로 전락시킨 사진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을 납치한 겁니다. 구금한 겁니다. 사지로 보낸 겁니다. 고문을 받거나 처형하게 만든 거죠. 지금 두 사람이 처형되었는지 어땠는지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자해를 하면서 저항하는 국민을 도살장의 소처럼 끌고 가서 유엔이 인정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에게 넘겨준 행위는 이제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교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의 진지한 검토를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형법 제31조는 교사범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환과 같다. 처벌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경우 교사 혐의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불법 행위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게 될 것이 뻔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김정은에게 둘을 죽이라는 교사의 강력한 의지 표명일 것입니다. 피교사자는 김정은이 되겠죠. 북한이 두 사람을 인수받아 고문하였다면 문재인은 고문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처형하였다면 문재인은 살인교사범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법률가들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김정은이 아직 죽이지 않았더라도 사지로 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살인교사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북송을 제안하였고, 두 어민이 귀순 의사를 문서로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하였으며, 그 뒤에는 본인들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성이 전혀 없는 악질적 교사 혐의자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가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니까, 교사를 받은 김정은이 두 사람에게 사형, 즉 살인을 지시하였더라면 문재인에게도 살인죄의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대로
신병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면은 두 사람은 북한에서 살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 또는 불기소되었을 것입니다.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1998년 이후 한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황이니까 집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북한에서 처형되었다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주권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살 수 있는 생명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사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적을 돕기 위한 살인교사 행위였다면 국가보안법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엔 김정은 치하에서도 열심히 일할 법률 기술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기술을 애국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동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페르단의 구성원이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경찰이 그를 조사도 하지 않고 묶어가지고 테러단에 인계한 행위와 비슷한데 그렇다면 범죄 구성은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 모든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질 부분,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 민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사안은 오로지 문재인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제 그 장면이 바로 범죄 행위의 현장입니다. 왜 우리 국민을 끌고 갑니까? 아니, 끌고 가려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명사회에 구속영장이라는 게 소개된 게 서기 1215년 영국에서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 흔히 대장전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 자유민의 경우에, 즉 귀족과 성직자의 경우에는 왕이 마음대로 구속할 수 없다.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게 바로 구속영장 시작입니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800년 전 아닙니까? 800년 전. 아니, 대한민국이 800년 전 그 이전의 야만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 국민을 공무원들이 애워싸가지고 끌고 가서, 그건 완전히 납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납치를 한 겁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적에 넘겼다는 겁니다. 적에 넘겼다는 겁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범죄 집단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만천하에 우리는 조폭 국가의 부하 정도밖에 안 된다. 또는 우리는 법치를 포기한 나라다. 문명을 포기한 나라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명예를 훼손당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법적 응징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에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가도 아닌 제가 법률적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